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네 언니 뷰방 사업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께 조금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초보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2019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제가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부가세가 뭐지? 종소세가 뭐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사실 매입과 매출이라는 단어조차도 좀 생소했기 때문에 제가 초보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지금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꿀팁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신고 납부 기간은요,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업 실적이 없다 해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다고 하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은 2019년 1월에서 이번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를 하는 게 부가세고요. 1년에 2번을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가 있고요. 그러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홈택스를 깔아서 그 어플을 이용해서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은 사실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방문 신고를 저는 권유합니다. 왜냐면 인터넷으로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처음 초보자 분들이 사업자를 내고 나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세무서가 있다고 하면 가시게 되면 이 신고 기간에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셔요. 그래서 가셔서 매입과 매출 자료를 갖고 가시면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게 되면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음식업이나 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가지고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부관리실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 예전에는 간이가세였지만 지금은 일반 가세로 모두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간이가세를 하셨다가 일반 가세를 넘어가신 분들 또한 이렇게 신고를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보통 세무서나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부탁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일정 금액을 드리면서 그 자료만 넘겨주시면 되지만, 사실 저희가 1인 샵이라든지 조금 작게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셔서 신고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나머지 세자는 그럼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볼게요. 피부 미용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간이가세로 사업자 등록을 개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100% 일반 가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매출에서 매입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를 무조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가 뭔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일반 가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간이가세에서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피부관리실이라도 어떤 분들은 간이가세가 되고 어떤 분들은 일반 가세가 되는 이유가 간이가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기준에서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가세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간이가세가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곡물이라든지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는 식품류, 식료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간이가세가 허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이라든지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 용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간이가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도서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업종 자체도 지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이제 간이가세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업자, 세를 내지 않는 업자라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다음 해에 이제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제 허가를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예전에 그 방판하는, 방문 판매를 하는 화장품 안에 있는 샵인샵을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드를 놓고 이제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사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너무 무지해서 알아보고 사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단지를 찍어서 거기에 이제 가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올려서 이제 그 광고를 했어요. 전단지를 삽입을 하고 이제 그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신고가, 다른 이제 미용업을 하시는 분이 신고를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단속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벌금을 그때 꽤 많이 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깝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다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그걸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영세사업자, 저도 마찬가지고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낼 수 있는 세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고지를 하셔서 세금을 조금 내실 수 있는 그런 훈훈한 사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런 거를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초보 사업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세무서에,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매입 자료와 매출 자료만 저희가 증빙을 할 수 있도록 갖고 간다고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7월 지금 중순부터 이제 말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세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뷰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